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제 이제 무슨 이슈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이 딱 배당과 관련해서 그렇죠. 또 네. 결정적인 날이기 때문에 배당주 막차 탑승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식적으로 공개해보죠. 자, 김영일의 이슈 플로우 배당주 막차 탑승 전략. 여기에다가 저희가 요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양도세랑 금투세까지 그때 전문가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플로우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배당주에 대해서 가장 좀 확실한 거, 이런 거 좀 찾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현행 양도세 이제 유지가 됐고, 금투세 유예가 됐습니다. 과연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좀 새로운 무대에 좀 들어올 수 있을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이 또 배당, 또 앞으로 미래가 약간 어둡다 이러니까 배당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 시장에 상당히 배당주에 대한 투심이 조금 이제 많이 활발하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후 시간에 이상형 월드컵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배당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조금 이제 많이 섞여 들어있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4분기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이 최근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도하는 섹터가 부재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제대로 된 수급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새롭게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배당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약 이제 5년간의 이제 배당주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서 4분기 배당유익률, 이제 상위 이 10위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12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항상 12월 달에는 배당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심이 쏠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알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연말에 배당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투심이 많이 쏠릴 수가 있고 관심을 많이 받는구나라고 이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안 좋아할 만한 이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과연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심이 많이 쏠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올라오다가 2020년에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에 좀 시장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 부양책에 따라서 코스피가 살짝 이 수익률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모습입니다. 근데 한 5년 동안 쭉 봐도 저때 2020년 빼고는 다 이겼어요. 그렇죠. 뭐 사실 2020년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그때 당시에 2021년 말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었던 시기입니다. 안 좋았었던 시기니까 그만큼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배당주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당히 투심이 많이 몰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에도 배당주들이 이번 달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여기 중요한 거네요. 상위 10개부터 해가 상위 이제 20개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 이제 올해 좀 가장 많이 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제 눈에 바로 딱 눈에 띄는 게 이제 BNK 금융지주, 뭐 기업은행, 삼성카드, 뭐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뭐 삼성증권, 삼성화재,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SOL, 뭐 KT 이러한 종목들. 결국에는 전통적으로 약간의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묶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의면서 동시에 배당을 약간은 잘 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과도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혹은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은행주들이라든지 네. 약간의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은 경기 방어주에 약간의 투심이 몰리기 마련인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배당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이쪽이 확실하게 좀 시장을 지켜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투심이 좀 이제 많이 쏠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뭐 제가 통신주 KT 같은 종목들이나 SOL 같은 종목들도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보험주라든지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기 때문에 느리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배당주의 매력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반면에 이제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이미지를 또 보시게 되면 네. 저축은행 예금금리 추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6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엄청난 폭으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자를 저만큼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매력이네요. 그냥 단순히 은행에 돈만 놓으면 그렇죠. 연이자 5%를 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은행들의 예금 상품을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요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평균적인 금리를 보니까 한 5%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균이 5%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한 뭐 5대 은행 있잖아요. 네.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하나은행 이런 네. 이제 거대 은행에서도 금리를 굉장히 높게 이제 쳐주면서 그냥 예금 이 돈만 넣어 놓으면 그냥 그쵸. 이제 쭉쭉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긴 하네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올해 전체 이 정기 예금 증가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10월까지 186조 수준이었는데, 네. 11월과 12월 증가분을 더하면은 200조는 무난하게 좀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뜨겁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2002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 증가폭이.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제 역대 기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예금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좀 심리는 완전하게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아마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단기 채권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에 대한 그러한 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채권을 좀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채권을 구매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약간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의견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하고 채권 쪽에서 약간 그 매력을 좀 가져가는 분산되는 게 있군요. 보통 이제 배당주의 매력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이잖아요. 보장된 그렇죠. 네, 그런 그런데 거죠. 보통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오늘까지 사야지 내일 배당락이 되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건데 네, 맞아요. 내일 배당락이 되면 보통 이제 배당주는 이제 기대감이 끝났구나라는 인식이 들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않습니까? 예,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사서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지만 내일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안고 감수를 가야죠. 하는 부분. 네. 예.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예금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예, 금리가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은 꼬박꼬박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이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또 그렇게 또 큰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 메리트가 어느 정도는 배당주 쪽에 조금 이제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들 평균이 6.8이고 은행이 5.5니까 저 같으면 이 배당 쪽에 좀 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종목별로 이제 선별적으로 개별적인 성향입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플로우 보겠습니다. 양도세 현행 유지 그리고 금투세 유예.
이거 말 많았거든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제가 이 두 가지로 좀 뽑아온 거는 네네. 지금 이제 배당주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도 시장의 수급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군요. 일단 오늘하고 어제 시장의 약간의 특이성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상한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네,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한가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자료를 최초에 띄워주셨던 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도세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지금 현재 이 주식 양도세도 오늘이 이제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로 정리를 해야지 내일 이제 대주주 과세 요건에 부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10억 미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족 합산해서 10억 초과 시에 대주주로 이제 조건이 됐습니다. 여기 차트 보면은 이제 본인은 8억을 갖고 있어 10억 미치지만 배우자 그쵸. 2억 갖고 있고 부모가 5억 갖고 있으면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죠. 내야 되는 그러면은 거죠. 예, 초과되면서 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정된 것은 내가 8억 갖고 있고 배우자 2억, 부모님이 이제 5억 갖고 있어서 그대로인데요? 10억이 초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8억 원을 갖고 있으면은 과세가 되지가 않습니다. 즉 나만 이 10억 원에 대해서 이 요건이 달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대주주에 대해서 이제 이 요건이 되지가 않는 거죠. 완화된 거네요. 그리고 조금 이제 완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전과 같이 10억 원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점.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찌됐든 이 10억에 대한 이 물량들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오늘 내로 정리를 해야지 대주주 과세 요건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까지 배당 기준일이면서 동시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약간의 조금 수급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또 미증시가 휴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금투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요런 이제 내용입니다. 5천만 원. 네, 뭐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일반 개인들에게는 최대 25%까지 과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제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서. 네. 어찌됐든 저는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부자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들. 네, 보통 예. 이제 금투세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5천만 원 이상 이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부자세다. 그러면서 많이 없으니까 일반 네. 개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생각과는 약간 다른 게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기본이 되어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 보고 사람을 있거든요. 규제하지 말자.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일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제 사태 이후에 부양책을 펼쳤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 돈이 굉장히 이제 많이 풀리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이 받쳐주게 되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활발하게 순환이 나오면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동성을 제한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최대한 조금 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쵸. 금투세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거든요. 저 같아도 돈을 빼죠. 그렇죠. 네. 돈이 많은 사람이 굳이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를 쳐다볼 이유가 없거든요. 미국 증시 하기도 편한데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행 금투세보다 조금 더 이제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그래요? 이제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네네. 굳이 이제 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느낄 만한 그런 이제 상태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큰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쵸. 우리 증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얘기. 예, 유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5%갈 종목이 2%밖에 못 가고 10%갈 종목이 5%밖에 못 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일전에 이제 대만이 금투세를 도입을 했을 때 예. 한 달 만에 30%가 넘는 예, 지수가 이제 폭락을 한 겁니다. 지수가요? 예, 지수가 그만큼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했었고 그랬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이제 소득세 20%에서 25%를 부과한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조금 더 좋은 거는 증권거래세 단기적으로 인하하겠다. 2023년에 0.2%까지, 2024년에는 0.18%까지 이제 내리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싫죠. 어찌됐든 이 금투세가 이제 결론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럼 이제 2025년 1월 1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의
저는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이 기본적으로 미국 같이 굉장히 좀 캐파가 크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아요? 문제가 그래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이게 차이점이 거기 있군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면서 동시에 유동성이 굉장히 좀 활발합니다. 보통 이제 미국장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보통 이제 미국장 떨어지면 약간 이제 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일반적으로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것과 관계없이 굉장히 이제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 우리 시장이거든요.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불안하기도 불안하고 그 불안함의 원인 자체가 저는 부족한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려감이 드는 부분은 유동성을 조금 흔들리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어찌됐든 뭐 금투세는 유예가 됐으니까 일단은 2년 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2년 뒤의 일은 일단 2년 뒤에 걱정을 하고 지금 당장에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조금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양도세와 금투세에서 이제 우리 현행 그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지 좀 더 연결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배당주 전략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오늘? 저는 사실 이제 배당주는 이제 떠나간 차가 아닐까. 그렇게 보세요. 굳이 탑승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주나 최근에 이제 뭐 통신주라든지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보통 이제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 배당락인데 배당락 이후에는 보통 투심이 약화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밀어놓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배당은 이제 떠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 것이냐.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이죠. CS나 코로나, JP모건 다 저게 다룬 거네요. 다뤘던 것들이고 다룬 것들. 이제 내일 지나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완전하게 1월장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일부터. 실질적인 실질적인 1월장은 내일부터라고 예, 보고 예. 있습니다. 이제 배당락 지나가죠.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지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수급을 약간은 흐트러뜨릴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지나가면서 네. 내일부터 이제 이 1월 장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장이 될 겁니다. 중요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1월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1월까지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쉽지 않죠. 그렇죠. 반도체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역시나 이 계속적으로 이 중소형 장세가 조금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종목 장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코로나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리오프닝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희한해요. 예, 항공, 네. 면세점,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환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그쵸, 같고, 그쵸. 예, 좋은 쪽으로 갔다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CE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로봇주들 저는 수급이 좀 들어간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러면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CES에 대해서도 저는 수급을 좀 들어가려는 시장에 약간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JP 모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크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쪽은 여전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을 저는 이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이 장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나 최근 이슈 중에서 이제 다룬 거 3개 중에서 약간은 이제 더 먼저 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좀 다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코로나랑 CES를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건 코로나 쪽인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역 완화에 대한 이제 이 기대감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약주들도 아직까지 저는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네. 그러면서 CES가 다가오면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쪽도 지금 현재 선익 시스템이 보통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그쵸. 어제 같은 경우에 나무가가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도 지금 수급이 저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쪽을 좀 주요하게 보되 1월장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네. 이제 배당보다는 1월장에 굉장히 또 마찬가지 이번 달 같은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거고 다만 이제 약간의 지지를 해주는 선에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네. 이번 달보다는 조금 더 순환매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배당보다는 1월 달에 다가올 이슈를 준비하자 정도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다 풀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1월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더 자세하게 잡아서 뭐 새로운 이슈도 있겠지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슈도 잘 좀 언급하면서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